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쓰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1회 1단원에서는 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소설을 볼 거야. 자, 시에서는 여러분들 운율, 반어, 역설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요. 소설에서는 이 풍자와 반어적 표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시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소리나 어떤 일정한 글자 수가 계속 반복해서 시를 읽을 때 이 운율감을 형성해 주는데, 이것은 말의 가락, 어떤 시의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시하는 게 바로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표현했을 때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또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의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어와 역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단원에서 반어와 역설의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자라는 표현 방법도 배워볼 건데, 이 풍자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의 비판한 내용을 좀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후일에선 반어적 표현, 그 다음에 낙화에서는 역설적 표현, 그리고 이 두 편의 시에서 우리가 운율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소설 양반전을 통해서 당시 양반을 어떻게 풍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 먼 후일은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김소월의 작품이에요. 총 1, 2, 3,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시인데, 우리 이 시가 어떠한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볼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끊어 읽는지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여러분들, 우리 먼 후일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끊어 읽는 부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김소월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소월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본명은 김정식이고 소월은 호예요, 호. 그렇지만 우리는 김소월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도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외숙모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외숙모가 이 민요를 굉장히 많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는 이렇게 민요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 민요적 특성이 바로 이 먼 후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가 진달래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도 있는데, 진달래꽃도 그렇고 엄마야 누나야도 그렇고 이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불리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은 나중에 수업 때 다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보면 아까 끊어 읽었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김소월의 시는 3음보로 끊어 있는데, 이 음보라는 것은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음절이나 또 어디 있을까, 4 이렇게 찾으시면 이렇게 4음절로 끊어 읽혀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3음보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3음보의 특성은 김소월 씨가 지니고 있는 어떤 민요적 특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민요적 특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운율감이 느껴지는 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3음보로 끊어져 있어서 민요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반복적인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이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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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노라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의 사용은 이 리듬감을 더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모하면 모모로라, 모모하면 이전노라, 모모하면 이전노라, 계속 문장의 구조가 어떻죠? 비슷하게 1, 2, 3, 4연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 또한 운율감을 형성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과 나는 헤어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먼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한대요. 자, 잊었노라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정말 당신을 몰라서 잊었노라 라고 할까요? 아니죠. 당신을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잊었노라 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방법이 바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어법은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당신이 어떨까요? 상대가 나무라겠죠. 속으로 나무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잊었노라,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은 나는 당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서 잊지 못하고 있고, 당신이 나를 찾은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아서 나는 너무 당신이 그리웠고 좋지만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현재도, 어제도, 과거에도 안이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미래에도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님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을 더 강조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처음엔 잊었노라, 다음에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 다음에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 다음에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점차 점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점차 시상이 전개되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크게 보면 사문보의 민유적 특성, 그 다음에 반어법이 사용되어 있고 점층적인 시상 전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학습 활동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끊어 있는 부분 했었죠?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문보, 그쵸? 사문보로 율격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 같은 단어의 반복적 사용과 뭐뭐하면 뭐뭐 이전노라, 뭐뭐하면 이전노라 비슷한 문장 구조가 사용됨으로써 이 시에서 운율감을 더욱더 느끼게 해준다. 자,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님과 헤어졌지만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잊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잊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어때요?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의 표현을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주고 있죠?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어법의 효과라고 한다면 주제를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